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반복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조건문 공부했었고요. 조건문이랑 조금 다른 거죠. 저희 반복적인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또 코드로 구현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반복문은 이제 뒤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for 반복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 저희가 한번 실제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드로 파이썬으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프린트 문을 통해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저희 2단부터 9단까지 계속 출력해 주는 그러한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데 저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2단부터 9단까지 모두 한 줄씩 다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포문은 총 81줄이 필요하죠. 9 곱하기 9 해서 총 81줄이 필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긴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한 화면에 보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 비효율적이냐? 저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구구단 같은 경우는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 곱해지는 요 숫자는 뭐 단수를 저희가 의미하고요. 뒤에 곱해지는 요 숫자는 이제 1부터 9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패턴이 있는 어떤 태스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냥 이것을 과연 프린트문을 통해서 그냥 다 일일이 하나씩 출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활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코드를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인데, 안녕하세요라는 이런 문장을 저희가 인풋 함수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만약에 반복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저희가 사용자 입력 받은 횟수만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저희가 코드로 프린트문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사실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입력, 사용자로부터 인터랙티브한 어떤 반응을 저희가 사용자와 반응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코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반복문 같은 기능을 프로그래밍 언어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구구단이나 저희 사용자 입력 기반의 특정 코드 반복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현실에는 굉장히 수많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동일합니다.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저희 반복문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당연히 파이썬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문은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저희 제어문 중에 하나의 종류예요. 제가 제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를 드리면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가 순차 구조가 있었고 선택 구조가 있었고 반복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제어문이라고 했거든요. 이 중에 마지막 반복 구조라는 게 결국 저희가 반복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 밑에 그림 먼저 볼게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죠. 명령어가 실행되는 순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순차 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성된 코드들이 작성이 되고 그 다음 코드 쭉 순차적으로 저희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조건문은 어떻게 됐었죠? 저희가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어떤 조건을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됐었죠. 그러면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거짓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가 실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코드 부분이 실행이 된 후에 다시 이제 순차 구조를 따르는 어떤 코드 명령어로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선택 구조였고요. 이 반복 구조는 굉장히 비슷한데 우선 반복 구조도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다가 반복이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반복이 정말 실행이 돼야 되는지 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참인지 거짓인지를 저희가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요, 참인 코드를 한번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참인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것이 다시 조건으로 이 조건을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조건을 검사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한 다음에 참이라고 하면 다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고 다시 또 반복으로 그 조건을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짓이 돼서 다시 순차 구조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도 저희가 선택 구조랑 비슷하게 반복할지, 반복을 지속할지, 끝낼지에 대한 조건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은 이 조건을 따져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횟수 반복이 있고요, 조건 반복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횟수 반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포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포문이 이제 횟수 반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건 반복은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는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while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 횟수 반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랙을 뛰는데 10바퀴를 뛰세요 라고 하는 그냥 이런 겁니다. 저희가 10바퀴도 될 수 있고 뭐 5바퀴도 될 수 있고 100바퀴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어떤 반복을 하는 거고, 조건 반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기록이 1초 단축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뭐 이러면 사실 기록이 1초 단축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한 바퀴 돌았는데 1초 단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반복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죠. 조건 반복, 횟수 반복과 조건 반복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횟수 반복, 조건 반복 둘 다 이제 반복을 한다는 거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반복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반복문의 종류 중에 저희가 포문부터 이제 알아볼 텐데요. 포문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시작 전에 미리 반복의 횟수를 아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9구단 한번 예를 볼게요. 저희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저희가 출력하는 횟수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포문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리 저희가 반복의 횟수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 9구단을 보통 저희가 2단부터 9단까지가 있고요. 각각 단에 대해서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반복의 횟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복 구조를 따르면, 이 구조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포문도 결국 이제 쭉 순차적인 구조가 실행되다가 어떤 시퀀스에 항목이 있는가, 반복을 계속 할 수 있는가, 포문에서는 이터러블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이라면 문장이 실행되고 거짓이라면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이제 그 9구단을 출력하는 2단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단만 출력하는 코드를 프린트문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본 거랑요, 뒤에는 포문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포문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문법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2줄 정도로 저희가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range라는 키워드도 있고 뭐 in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i라는 변수도 있고 for라는 키워드가 앞에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문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print라는 요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번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위에 저희가 프린트 문으로 한 10줄 넘게, 지금 10줄 정도 가까이 출력한 그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파이썬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포문이 그럼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반복문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 저희가 while문과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while문은 이제 조건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또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따져보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풋 함수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어떤 단어를 입력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Q라는 단어를 입력을 받으면 소문자 Q를 넣으면 이제 작업을 종료를 하고 다른 단어를 넣으면 이외의 단어를 넣으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출력하는 어떤 이러한 저희가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해볼게요. 이런 거는 저희가 포문으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입력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 조건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조건 반복문도 사실 비슷한데요. for 반복문이랑 비슷하게 어떤 이터러블한 개체를 이터레이블한 어떤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 반복 구조의 조건을 평가한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이라고 하면 어떤 문장을 계속 실행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간단하게만 보면요. 저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이제 조건을 쓴다고 했어요. 저희가 while문은 뒤에 이제 조건을 쓰는데 이 조건이 그냥 true라고 해볼게요. 항상 이제 만족을 한다.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느냐? 저희가 사용자가 Q라는 단어를 넣으면 종료해야 되니까 Q라는 단어를, 소문자 Q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종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계속 출력하게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인풋 함수를 통한 입력을 계속 받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코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계속 어떤 단어를 입력하세요라는 저희가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요. Q 이외의 단어를 넣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계속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Q라는 단어를 넣으면 종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도 뒤에 또 while문 설명을 드릴 때 또 다시 한번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이제 for랑 while문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뭐 사실 어느 한쪽이 더 선호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둘 중 하나의 반복문 형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은 결국 특정한 상황이나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경우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제어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for랑 while은 이제 뒤에 저희가 공부를 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for로 구현되어 있는 반복문을 while로도 만들어 볼 수는 있고요. while로 구현된 반복문을 for문으로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성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서로 바꿔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이제 횟수를 반복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반복할 거냐에 따라서 횟수를 반복할 거면 for문이 좀 편한 거고요. 조건을 가지고 반복할 거면 while이 편하다. 이렇게 좀 아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이 두 가지 종류의 반복문에 대해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문법적인 것부터 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예제 코드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for문의 기본 형식은 이제 for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뒤에 정의된 횟수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법으로 보면요. for라는 저희가 키워드가 있고요. i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뒤에 정의된 횟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과 동일하게 for 문장 이후 요 콜론을 저희가 붙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선 한 줄 띄고선 저희가 이제 코드 블록은 들여쓰기로 구분이 됩니다. 조건문이랑 똑같죠. 그래서 for 반복문 안에 저희가 정의해야 될 문장들, 코드들은 이렇게 저희가 뭐 공백을 4칸을 쓰든 혹은 탭을 쓰든 공백을 2칸을 쓰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동일하게 어떤 들여쓰기를 써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for라는 키워드, in이라는 키워드를 쓴 거고요. 이 for랑 in 안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요. in이라는 거 뒤에 range라는 어떤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한 점인데 range라는 건 뒤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터러블한 어떤 객체를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저희가 몇 번, 횟수 반복이잖아요. 몇 번 반복할지 그 횟수를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반복되는 횟수에 대해서 그 반복되는 그 값을 변수에 할당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 반복문은 어떤 변수를 저희가 for라는 키워드 뒤에 반드시 이제 어떤 변수를 넣게 되어 있고요. 이 변수에다가 어떤 range라는
어떤 이터러블한 객체를 돌려주는 함수 혹은 뭐 리스트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값들을 변수에 할당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횟수만큼 계속 어떤 for 문장 안에 있는 문장들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보면요. 레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레인지는 이렇게 레인지 함수는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시작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끝값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가값. 요 세 가지 저희가 값을 인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시작값이 있고 끝값이 있는데 끝값 플러스 1을 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증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range라는 키워드를 쓰고 0, 3, 1 이렇게 저희가 한번 써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값이 어떻게 되죠? 시작값, 맨 앞에는 0이잖아요. 0이 시작값이고요. 끝값은 저희가 여기 보면 range의 요 두 번째 인수는 끝값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값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네. 자, 시작은 0이고요. 끝값은 2고요. 그 다음 증가값 1이었어요. 1씩 증가합니다. 자, 요 말을 저희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시작은 0이고요. 끝은 2입니다. 근데 1씩 증가해요. 0에서 1 증가하면 뭐였죠? 1이죠. 1에서 1 증가하면 2죠. 근데 끝값이 2였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포문은 여기까지 돈다는 겁니다. 자, 레인지 0, 3, 1 하면 결국 0, 1, 2라는 숫자를 가진 어떤 이터러블한 객체가 반환이 되고요. 각각의 값, 이 이터러블한 객체는 원소를 3개를 갖고 있습니다. 0, 1, 2.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3번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 가지고 올 수 있는 값, 0이라는 값, 1이라는 값, 2라는 값이 요 변수, 포문 앞에 선언된 요 변수에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기본적인 디폴트 문법은 시작 끝값 플러스 1 증가값 이렇게 쓰지만 요거를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도 똑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일단 증가값을 저희가 생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값은 항상 기본은 1이에요. 1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증가값을 2씩 증가하겠다. 뭐 마이너스 1씩 증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명시를 해줘야 되지만 아무것도 저희가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은 1씩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가값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시작값과 저희가 끝값 플러스 1. 그거에 해당하는 3, 요거는 지금 써준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위와 동일한 사실은 레인지 함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과 2로 이루어진 어떤 레인지 객체가 반환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 0, 1, 2가 각각 변수에 할당이 되면서 0이 할당이 되고 한번 문장이 실행되고 1이 할당이 되고 문장이 실행되고 2가 할당이 되고 문장이 실행되는 그런 반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랑 똑같이 더 단축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range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range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끝값만 쓴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시작값을 생략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시작값이 0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디폴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range 3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0, 1, 3이 아닌 3보다 하나 작은 값 2까지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0부터 3 미만의 값을 3 미만입니다. 미만의 값을 차례로 1씩 증가하여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저희가 나중에 배울 텐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대괄호를 통해서 이 안에 원소를 저희가 몇 개 넣어주고요. 원하는 개수만큼 이런 것들을 저희가 range 대신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4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포문 안에 문장이 4번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 각각의 리스트가 갖고 있는 원소들이 변수에 차례대로 하나씩 할당이 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와 같이 리스트에 있는 값이 0, 1, 2다 라고 하면은 리스트에 들어있는 0, 1, 2가 차례로 변수에 할당이 되면서 총 3번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요
네 가지는 사실 서로 같은 겁니다.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동일한 반복이 진행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인지 함수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포문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같이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레인지 함수라는 거, 요 지금 함수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소괄호가 붙으면 보통 저희가 키워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함수라는 거는 이제 레인지 객체를 반환합니다. 레인지 객체는 이터레이블한 어떤 정수 원소를 가진 리스트 유사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터레이블한 객체라는 거는 그 객체의 원소를 차례로 꺼내서 그 원소를 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좀 계속 코드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레인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정리를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한번 해보면 자, 이제 for에 그냥 레인지를 쓰고요. 저희가 하나의 숫자만 쓴다. 그럼 이거는 결국 횟수입니다. 이게 결국 아까 3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희가 0, 1, 2의 원소가 들어가면서 총 3번 반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레인지하고 횟수만 쓰면요. 이거는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과 끝, 그러니까 처음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0부터 횟수 마이너스 1인 값이 계속 1씩 증가하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레인지에다가 시작과 끝값만 쓴다. 끝값 플러스 1만 하겠다. 값을, 그러니까 정수를 저희가 2개만 명시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작부터 끝값까지 반복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증가값까지 넣어주면은 사실은 이 증가값에 해당하는 값만큼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코드는요, 지금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네 가지가 다 서로 동일한 결과, 저희가 이 변수 그러니까 포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 포문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됨에 따라서 i라는 변수, for 키워드 바로 뒤에 있는 i라는 변수가 어떤 값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반복에선 1, 그 다음 세 번째 반복에선 2라는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지금 나머지 코드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반복문을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번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range 하고요. 5를 쓰면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 5번 반복을 하는데 이 변수, i라는 어떤 변수, i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저희가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고 5보다 하나 작은 값 넣어준 0부터 4까지의 값이 1씩 증가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총 5번 횟수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레인지하고 이 숫자를 쓰는 거를 가장 많이 이제 이게 가장 축약이 되어 있는 의미니까 가장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시작과 끝값을 정확히 명시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시작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작값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증가값이 1이 아니고 뭐 2씩 혹은 3씩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됩니다. 이런 값들 크기만큼 증가를 하면서 반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가값도 저희가 명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아시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써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횟수 반복처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는 레인지하고 숫자 하나를 쓰면 그 숫자만큼 반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변수에는 그 반복되는 그 명시해 놓은 숫자보다 하나 작은 값까지 0부터 해서 하나 작은 값까지 저희가 하나씩 1씩 증가하면서 할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횟수 반복인데 저 i라는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예제를 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0,3,1 하면은 자, 처음엔 0이었죠. 그 다음에 1이었죠. 그 다음 2라는 값이 할당이 되고 있는 거죠. 3이 할당되는 건 아닙니다. 3보다 작은 값, 끝값은 3보다 하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할당되진 않고 맨 마지막은 2라는 값이 할당이 되는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코드를 좀 그대로 거의 쓴 겁니다. i라는 값이 어떻게 반복이 됨에 따라서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결국 모든 이런 네 가지 지금 타입은
네 가지 저희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for 반복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지 함수를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잘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를 그냥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시작값을 저희가 좀 바꾸고 싶다. 시작값을 이렇게 1로 저희가 명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0이 아닌 어떤 시작값으로부터 하고 싶다. 그럼 이때 뒤에 넣어주는 값은 이건 항상 주의를 해야겠죠. 저희가 끝값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준다라고 했으니까 6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마지막 값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1씩 반복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반복되는 크기를 2로 명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1, 3, 5라는 값이 저희가 나온 이 i라는 변수에 할당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반복은 이거는 3회 반복이 있죠. 3회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위에는 각각 5회, 5회 반복인데 밑에는 3회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여기 i라고 소문자 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시작값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1씩 마이너스 1씩 계속 감소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씩. 근데 저희가 요 원래 끝값에 해당하는 게 요 4라는 게 결국 끝값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씩 감소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끝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좀. 그래서 19 쭉쭉쭉쭉 6 해서 이렇게 5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끝값이 4 대신 3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죠. 1이었으면 이제 이 3만큼 까지 가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이 아니고 저희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하나 작은, 사실 이제 작다의 개념이 4보다 5가 이제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0부터 5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총 6번이죠. 6번. 자, 6회 반복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요 들어가는 i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10부터 하나씩 감소해서 5라는 값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위에는 이제 1부터 5까지인데 2씩 증가하는 그런 걸 한번 찍어보면은 1, 3, 5가 찍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요 방금 말씀드린 요것도 이렇게 10부터 5까지 찍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증가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이 좀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for 반복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변수에 할당되는 값, 요 i라는 변수, 보통 i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는 요 반복문에서 쓰는 변수를 i 혹은 j, k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많이 씁니다. 관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i라는 변수를 처음에는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 for 반복문에서 단지 이거를 횟수만큼 반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요 i라는 값에 할당되는 요 값을 좀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걸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1부터 사용자가 어떤 입력한 혹은 변수에 있는 어떤 n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를 for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n이 저희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2, 3 요거를 다 더해주는 더해주면 요 6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for문으로 한번 작성해 봐라. 6이라는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혹은 n이 만약에 5라고 하면은 1, 2, 3, 4, 5 더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이런 코드를 저희가 써봐라, 작성을 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요. 두 가지로 저희가 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i라는 값을 좀 활용한다고 했어요. i라는 값을, 자, 이렇게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1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어떤 값을 저희가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문으로 쓸 때, 자, 시작점을 1로 할 수가 있죠. 시작점을 1이라고 하고 n까지 더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로 저희가 마지막 그 끝 지점을 이렇게 레인지의 두 번째 인수를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i라는 값에 할당되는 값들은 1부터
2 쭉쭉쭉 지금 n이 10이었어요. 그럼 총 저희가 n이 10이니까 사실 여기는 11이 들어가고요. 총 10까지 저희가 i라는 값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1부터 10까지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데 원래 썸이라는 그 변수는 이제 0이라는 값을 초기에 갖고 있었고 0에다 1 더하고 그럼 썸이 1이죠. 현재 썸은 그 썸에다가 다시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쭉 누적해서 더해주는 그런 태스크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포문을 통해서. 요거를 저희가 똑같이 다른 포문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n 하나만 썼습니다. 그러면 n 하나만 썼고요. n은 10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였죠? 0부터 쭉쭉쭉 9까지, 10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저희가 이 값이 계속 i의 할당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지금 1부터 n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n이 10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나온 i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썸이라는 변수에 썸을 계속 넣어주면서 i 플러스 1만큼을 저희가 계속 더해주는 코드를 만들면요. 1부터 n까지 합을 위와 아주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동일한 썸 값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 i라는 변수에 할당되는 값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or 반복문에서는. 자, 그리고 그럼 요거를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각각의 이제 변수나 이런 거에 어떤 값이 할당되는지 조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들여다 볼게요. 자, range라는 함수는 결국 저희가 어떤 처음 시작 값부터 끝값까지 계속 어떤 이터러블한 숫자를 반환해주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n이 10이니까 사실 range 1부터 11이겠죠. 이거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어떤 숫자를 담고 있는 레인지 객체고요. 이 값이 차례로 i에 할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반복되는 횟수를 저희가 쓴 거고요. 이 레인지 객체에 이제 있는 값이 1부터 10까지니까 총 10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변수 i에 할당되는 값은 그대로 저희가 레인지 객체가 갖고 있는 그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 안에 이제 문장 실행 전에, 이 포문 실행 전에 사실 썸이라는 값은 처음엔 1이었어요. 처음엔 1이었죠. 처음엔 0이었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0이라는 값이 대입되어 있다가 이 포문이 한번 실행이 되면 자, 이렇게 1이라는 값이 i에 할당이 되고 실행이 되면 이 포문 안에 있는 썸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썸은 썸 플러스 i잖아요. 썸이 0이었죠. 초기의 값은 썸은 0이었어요. 거기에 i라는 값, i는 1이었죠. 이게 할당된 값, 즉 썸은 1이 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반복으로 넘어가면 레인지 객체에서 2라는 값을 가지고 i에 넣어주겠죠. 그랬을 때 일단 썸이라는 썸 해주는 코드를, 한 줄의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는 썸이 무슨 값을 갖고 있죠?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자, 요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썸은 1, 여기 있는 1이죠. 요 1 더하기 현재 i 값 2죠. 1 더하기 2 하면 썸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다음 반복, 세 번째 반복으로 가면 세 번째 레인지 객체에서 세 번째 그 원소를 가지고 와서 i에 할당을 해주면 3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겠고요. 이 포문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썸은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네, 그렇죠. 3이라는 값을 요 앞에서 갖고 온 겁니다. 바로 이전 반복에서 지금 계산된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온 거고, 현재 썸은 그러면 3 더하기 현재 i가 갖고 있는 값 3이죠. 3을 해주면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음번에 들어가겠고, 쭉쭉쭉 하다 보면 마지막 10번째 저희가 i가 10인 값이 i의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면서 그 9번 반복까지는 총 썸에 45라는 값이 들어 있었고요. 이 두 개를 더해서 45 더하기 10 해서 총 마지막 썸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걸 죄송합니다. 55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복을 하면요. 10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 이 반복문은 더 이상 이 포문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이 이제 탈출하게 되어 있죠. 쭉 탈출해서 이 프린트문으로 이 순서의 흐름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썸이라는 값, 현재 55였죠. 55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 요 테이블을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떤 순서로 요 for 반복문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요 테이블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거는 즉 0부터 9까지 순서를 차례로 i에 할당을 시키고 i라는 변수에 할당을 시키고 누적의 값 i 플러스 1인 값을 지금 썸에 계속 넣어주는데 넣어주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반복문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인데 비슷한 예인데요. 저희가 1과 20 사이에 있는 홀수의 합계만 한번 해보겠다. 1부터 n까지 모든 수가 아니고 홀수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는 1부터 20 사이니까 요 두 번째 인수값을 21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끝값은 20일 겁니다. 1부터 20까지인데 저희가 홀수니까 2씩 증가하겠다. 그러면은 처음엔 1이었다가 2 증가하면 3이었죠. 그 다음 5죠. 쭉쭉쭉 총 20까지인데 지금 보면 패턴이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19까지만 나오고 지금 20은 여기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게끔 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i라는 저희가 변수에 1, 3, 5 쭉쭉쭉 19까지 할당이 되는데 그거를 누적해서 더해주는 이 코드를 쓰면은 1부터 20 사이에 있는 홀수의 합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바꿔볼 수도 있어요. i를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 1부터 저희가 20 사이에 있는 홀수니까 사실 21로 쓰진 않고 이렇게 저희가 1,20으로 그냥 썼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1부터 1씩 증가하는 지금 보면 1, 2 쭉쭉쭉 19까지의 수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여기에서 그냥 홀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홀수의 의미가 뭐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i에 할당되는 어떤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것을 만족하면은 그때만 썸을 하겠다. 저희가 누적해서 썸이라는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되는 거를 동일한 계산이죠. 위랑 되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인데 좀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구구단 저희가 하는 건데 사용자가 어떤 단을 이제 입력해 보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단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저희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건 2단만 예제를 했는데 그걸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시켜서 저희가 단이란 사용자 변수를 입력 받아서요. 그거에 따라서 단 곱하기 저희가 어떻게 됐었죠? 1부터 사실 9까지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를 1,10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곱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반복되는 횟수만큼 계속 프린트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부터 9까지 요 i라는 지금 값에는 단은 지금 여기 예를 들어 6단이라고 하면은 6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곱해주는 수는 1부터 9까지 반복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구구단도 저희가 쉽게 포문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데요. 중첩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결국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중 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문을 바깥과 안쪽에 중첩하여 작성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총 반복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깥 부분 반복 횟수 곱하기 안쪽 부분 반복 횟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레인지 안에 그 포문 안에 이제 하나의 포문이 있으니까 이 레인지가 알려주는 반복 횟수 곱하기 이 안에 있는 포문의 레인지가 알려주는 반복 횟수 두 개를 곱한 수만큼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첩 포문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IJK 순서로 저희가 이 포문에서 활용되는 변수 이름을 관례적으로 이제 쓴다고 했습니다. 뭐 다른 값도 충분히 가능해요. A, B, C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쓰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포문은 I, 하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J, 또 하나의 포문을 또 중첩할 수도 있거든요.
포문이 삼중 중첩 뭐 다 가능합니다. 계속 저희가 안으로 넣어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능한데 이제 이중만 예를 이제 심플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변수는 J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 요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포문, 이중 포문의 안에 있는 포문은 당연히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야지 바깥에 있는 포문이랑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해보면, 자, 포문을 안에 쓰든, 저희가 이 포문 같은 조건문을 쓰든, 아무튼 저희가 그 해당하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해당하는 코드를 저희가 코드 블락 형태로 표현하고자 싶으면 기존에 있는 들여쓰기에서 한 번 더 해주는,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들여쓰기를 무조건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 포문 안에서 돌아가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 들여쓰기가 한 번, 두 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이런 문장은 바깥에 있는 포문에 대해서 지금 반복이 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첩 포문에서 i랑 j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저희가 하나씩 조금 보면요. 만약에 오른쪽처럼 저희가 이렇게 해봤다고 해볼게요. 지금 for i, 그 다음에 거기는 range 0,3 했고요. 어떤 문장을 한번 출력을 합니다. 현재 i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을 하나 더 썼죠. for j 한 다음에 range 0,2 했고요. 그 안에 있는 프린트문에서는 i랑 j 값을 둘 다 출력해보끔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i라는 이 값은 3번 출력이 되고요. 3번 출력이 돼요. 왜냐? 바깥에 있는 포문이 3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포문은 지금 2번 반복이에요. 사실 0,2니까 0, 1 이렇게 2번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 2번 반복이 되는데 각각의 i라는 값, j라는 변수에 있는 값은 처음에는 i는 0이었고요. j는 0, 1. 그 다음은 i는 1이었고요. j는 0, 1. 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i라는 값은 외부 포문인데 처음엔 0이란 값이 들어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포문으로 갔을 때 j라는 값이 0, 1 이렇게 2번 반복되는 거를 한번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 외부 포문의 다음번 이터레이트로 가서 1이라는 값이 할당되고 다시 내부 포문으로 와서 0, 1 반복되는 걸 한번 각각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외부 포문에 2라는 값이 할당되고 다시 내부 포문으로 와서 0,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중첩 반복문은 언제 쓰냐? 입력받은 수만큼 예를 들어 라인을 만들면서 각 라인당 해당 라인의 번호만큼 이 별표를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결과적으로 5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5줄이 나오는 겁니다. 5줄 나오고요. 각각의 줄에 첫 번째 줄은 별 하나, 두 번째 줄은 별 2개, 쭉 다섯 번째 줄은 별 5개가 출력이 되는 거를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7이라는 숫자면 당연히 이렇게 7개의 줄이 나오고 마지막은 7개의 별, 처음엔 1개의 별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요. 일단 라인 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중 포문으로 저희가 바깥에 있는 포문은 결국 저희가 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이다. 5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레인지를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i라는 변수 값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시작점을 1로 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줄은 별 하나를 출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1,n 플러스 1만큼 저희가 레인지를 만들어 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5가 들어가면 1,6이니까 1부터 1, 2, 3, 4, 5까지 반복이 되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J라는 이중 포문 안쪽에 있는 반복문에서는 요 별을 지금 출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이제 첫 번째 줄이니까 하나,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이니까 2개, 세 번째 줄은 3개의 별을 출력하는 것. 즉, i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i만큼 반복하면 예를 들어 i가 3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3개의 별을 출력하는 3번 반복이 되는 거겠죠. 3번 반복이 되는 그거를 그 3번 반복하면서 별표를 연이어서 이제 end는 저희가 다음 줄로 넘기지 말고 계속 연이어서 출력하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인자입니다.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별이 3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는 3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j가 저희가 3번 돌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코드를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중 포문을 돌면서 만들어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사실 조합을 하는 겁니다. 조합을 계속 해보는 거고요. 조합이나 이런 거에서는 결국 이중 포문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주사위인데요. 이 예제가 이제 조합의 또 예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중 포문이 아주 많이 활용이 되죠. 예를 들어 저희가 주사위가 있어요. 두 개의 주사위가 있고 이걸 던졌을 때 눈의 합이죠. 각각 이제 나올 수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텐데 이 눈의 합 중에 합이 6 미만인 죄송합니다. 합이 6인 경우만 주사위에 눈을 출력해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사위 2개 던지면요. 나올 수 있는 이 눈의 조합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1 되겠죠? 첫 번째 주사위는 다 1이고 두 번째 주사위는 쭉 순서대로 가서 1,6까지. 두 번째는 2고 1 쭉 나오겠죠. 이렇게. 결국 이거는 저희가 이중 포문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포문 처음에 1부터 6까지 그 안에 있는 포문도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값을 ij라는 변수에 받고요. i 플러스 j 이렇게 두 눈의 합을 구했을 때 그 합이 6인 경우에만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한 i랑 j를 저희가 출력을 해보는 첫 번째 주사위의 눈,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의 값을 출력해보는 코드를 한번 만들면요. 요 반복이 사실은 6 곱하기 6, 즉 36번 반복이 될 거예요. 36번 반복이 되는데 실제 프린트로 찍히는 거는 요 지금 5가지 경우만 해당이 되겠죠. 왜냐? 눈의 조합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해보면 1, 5, 2, 4, 그 다음에 5, 1까지 이렇게 총 5개의 경우에만 두 눈의 합이 6이 되니까 이것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포문의 횟수는 반복 횟수는 36번이 된다. 근데 이 포문을 만족하는 게 5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 포문은 저희가 어떤 조합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싶을 때 많이 활용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중첩 반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더 이중 이상의 더 깊은 중첩 반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3중 포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포문을 연이어서 3번을 쓰면 됩니다. 반드시 이때에도 저희가 지켜줘야 될 거는 파이썬은 저희가 이 코드 블럭을 표현을 할 때 요 탭이나 저희가 공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여쓰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들여쓰기만 저희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게끔 해준다고 하면은 뭐 3중 포문이든 혹은 4중 포문이든 뭐 5중 포문이든 충분히 저희가 포문을 계속 누적해서 안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횟수 자체는 이 모든 포문이 갖고 있는 횟수를 다 곱하는 거겠죠. 그 곱한 수만큼 요 가장 안쪽에 있는 문장이 반복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은 while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